안녕하세요, 핑구경태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중국의 휴대폰 회사 원플러스에서 만든 원플러스 8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모델을 21년 3월에 구매해서 현재 21년 9월 총 6개월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휴대폰을 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 불편했던 점들을 영상으로 만들면 원플러스를 잘 모르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휴대폰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크기는 6.55인치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사용 중이며 해상도는 FHD+, 화면 주사율은 9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배터리는 4300mAh, 유선 충전만 가능합니다.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65, 램과 용량은 8GB에 128GB를 선택했습니다. 색상은 총 3가지, 블랙, 글래시얼 그린, 인터스텔라 글로우가 있습니다. 저는 글래시얼 그린을 사용 중입니다. 구매처는 네이버 직구 카페에서 구매를 했고 배송비 포함 총 60만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장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렴함입니다. 프로세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갤럭시 S20은 출고가가 125만원, 그에 비해 원플러스 8은 출고가가 699달러, 하나로 82만원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세서를 제외한 다른 기능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듀얼 심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유심을 2개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5G, 하나는 4G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카드 전환 기능을 통하여 터치 한 번으로 유심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휴대폰의 실사용에서 느낀 점들입니다. 좌측에 볼륨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소리, 진동, 무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이폰과 다르게 상하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의 단계가 많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휴대폰의 경우 볼륨이 15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던 반면에 원플러스 8은 총 30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 섬세한 볼륨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튜브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휴대폰 인터페이스 자체에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 기능이 들어있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마 컬러 설정이 가능한데 미리 설정된 프리셋 컬러 말고도 본인이 원하는 색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사용 중이며 화면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감성입니다. 옛날 아이폰 초창기 시절에 한국에서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이폰을 자주 구경할 수 없었고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폰과 갤럭시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휴대폰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장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점입니다. 일단 첫째로 원플러스 휴대폰만의 문제는 아니고 해외폰 특성상 필름과 케이스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름이 찢어지거나 케이스가 훼손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여분 필름과 케이스를 준비해 두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가 너무 적습니다. 인터넷에 아이폰과 갤럭시 포럼을 검색하면 멤버 수가 200만, 100만을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만 둘러봐도 갤럭시 아이폰이 넘쳐나는 와중에 원플러스 포럼은 총 480명, 해외폰을 모두 취급하는 포럼이 82,000명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적다 보니까 휴대폰에 대한 정보도 적은 편이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수리, AS 문제입니다.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원플러스 부품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정품은 아닙니다. 정품이 아니니까 가격은 저렴하고 내구도는 낮겠죠? 한국 내에서도 수리가 가능하다고는 들었지만 수리 매장이 거의 없습니다. 정품 AS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본사 AS 센터에 휴대폰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때 비용, 다시 받는 비용, 수리 비용, 그에 따른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불편합니다. 이 휴대폰을 사용하신다면 그저 안 고장내고 잘 쓰는 것, 그것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휴대폰 기능에서의 불편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카메라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스펙상으로 갤럭시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고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서 괜찮습니다만
폰카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성능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라이언 사진이 있습니다. 갤럭시 S8 플러스 모델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색감 표현의 차이가 보이고 사진을 확대해 보면 카메라 성능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 갤럭시 S8 플러스는 17년 4월 출시, 원 플러스 8은 20년 4월 출시 제품임을 생각해 볼 때 카메라 성능은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화 품질이 좋지 않고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갤럭시 원 플러스 사이의 통화 환경에서 상대방이 제 목소리가 끊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원 플러스 자체적으로 통화 녹음 기능이 없어서 제가 어플을 깔아서 통화를 녹음해 봤는데 녹음은 잘 되는 반면에 통화 음질이 너무 안 좋아져서 사실상 녹음 기능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플러스를 포함한 해외폰의 단점입니다만 영상통화 기능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팝업 화면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메인 창을 배경에 깔아놓고 유튜브 같은 창을 팝업으로 띄워서 두 화면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신기하게도 팝업 기능을 켜준 뒤에 다른 어플을 실행하면 팝업 창이 내려갑니다. 이럴 거면 팝업 기능을 왜 만들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번역입니다. 대표적인 화면이 이 화면입니다. 수정사항을 취소하시겠습니까에 대한 두 가지 선택지를 보면 취소와 취소가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위에 있는 취소는 수정사항을 취소하겠다는 의미이고 아래에 있는 취소는 이 창을 취소하겠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어로 표기를 하니까 다소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 플러스 휴대폰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중국 폰을 구매할 때 잘 보시면 산소롬과 수소롬으로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 회사에서 휴대폰을 만들 때 중국 내에서 판매를 할 내수용 휴대폰과 그래서 내수용, 외수용을 따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내수용 휴대폰을 수소롬이라고 부르고 외수용 휴대폰을 산소롬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산소롬과 수소롬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산소롬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산소롬을 사용해야 기기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고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로 수소롬을 구매하셨다고 해도 산소롬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회사마다 변경 방법도 다르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살 때 산소롬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LG 통신사 문제입니다. 저는 KT라서 큰 관련이 없었는데 저희가 해외폰을 구매할 때 언락폰을 구매하는 겁니다. 현재 LG에서 Vo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원 플러스를 포함한 몇몇 해외폰은 언락폰이기 때문에 VoLTE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VoLTE를 사용하려면 락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 LG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외폰을 구매하실 때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 휴대폰이 국내 통신사 주파수와 맞는지가 궁금하시다면 Will My Phone Work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선택하고 모델 선택하고 나라와 통신사를 선택해주면 2G, 3G, 4G 각각 사용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제가 원 플러스 휴대폰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더 많은 장단점들과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구글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원 플러스 8 주관적인 리뷰를 마칩니다. 핑구경태였습니다.